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1초도. 그냥 제가 3년간 변리사 공부한 걸로 써먹다 죽고 싶어요. 그냥 제가 동기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사를 지내는 페리스 힐튼을 원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삶보다는 저랑 결혼한 와이프의 삶을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아마 이제껏 제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은 없었다. 이런 변리사도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밀고 있는 분이고요. 저는 56기 변리사이고요. 업력은 한 이제 6년 차 됐고, 전공은 이제 산업공학 전공한 이제 소소하게 살고 있는 변리사입니다. 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변리사 누구누구로 살기보다는 그냥 변리사는 하나의 직업, 돈을 벌기 위한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변리사였던 거지. 뭐 변리사로서 어떻게 살고 싶고 뭐 원대한 꿈을 꾸고 그렇지 못해요. 제가 좀 부끄럽게도.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샤이가이. 네. 한없이 부끄러운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리사는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변리사는 네 안타깝게도 맞고요. 변리사가 아니진 않고요. 네. 생긴 건 이래도 공식 변리사. 공식. 네, 변리사이긴 합니다. 네. 제가 진짜 너무 하나 안타까운 점은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왜냐면 너무 가감없이 말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면 혹시 다른 관계되어 있는 회사나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알 사람은 알 거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리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혹시 이거 즉석 질문인데요. 네. 혹시 그 직업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네. 뭐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시나요? 뭐 하는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음악가. 우원재 얘기. 우원재를 살찐 우원재, 살찐 허각. 허가. 아유, 네. 허각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아 모자이크를 너무 아니면 화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었고, 성악가를 제일 많이 듣긴 했어요. 아유 너무 웃는다. 예체능. 변리사님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든지 네네. 이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임을 먼저 밝히고 싶고요, 변리사가. 그러니까 다들 당연히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직업과 다르게 내가 조금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이런 삶도 영위할 수 있다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저는 법인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야근을 많이 하진 않고요. 보통 9시에서 10시, 거의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이제 5시 정도면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데, 조금 특이점이라 하면 회사랑 집이랑 가까워요. 걸어서 한 10분? 자전거 타면 뭐 3분? 또 점심도 집에서 가끔 원하면 집에서 먹고 조금 오침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잽싸게 달려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뭐 유튜브 몇 개 보다가 다시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일 능률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면은 5시에 퇴근하시면은 어떤 일들을 하? 이거는 저의 좀 성향인데, 빨리 업무를 다음날 하기 위해서 가끔은 집에서도 좀 업무를 하기는 해요. 오 가끔. 네, 왜냐면 그 일과 시간에 일하기가 싫잖아요. 네.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워라밸 지키려면 일을 어찌됐든 어느 정도 빨리 해놓는 게 맞는데, 저는 조금 그러면 집에서 짜투리 시간에 조금 일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기랑 시간 보내거나 아니면 와이프랑 놀거나, 완전 노는, 정말 뭐 책은 전혀 안 읽고 공부 자기개발 노. 자기개발 노, 운동 뭐 하지만 몸은 이렇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뒷시간은 쾌락.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 그런 거 뭐 자기 개발한다거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시는 거라고. 아예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뭐 당장 뭐 내일 죽더라도 상관없다 하는 생각으로 뭐 될 대로 되라시고 살긴 해요. 실제. 박수. 너무 멋있다. 네. 그러니까 도태되겠죠 언젠가 알고는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해서 되긴 했거든요. 그 관리사를? 기간을. 네. 많은 기간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네. 1초도. 그냥 제가 3년간 변리사 공부한 걸로 써먹다 죽고 싶어요, 그냥. 뭐, 안 되면 뭐, 끝나겠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직업인 게 참 감사한 거죠. 저희도 물론 이제 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게 있긴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5, 6년 차가 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진 않으니까 그때 공부했던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워라벨 꿀기업 3번 질문 그러면은 네네네. 해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아, 그래요? 워라벨 헌터는 빼고? 네. 아, 그럼 헌터 대신 이런 꽂히는 용어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월요일 사냥꾼. 선영.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네. 근데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공고를, 특히 변리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고를 보면 장황한 기업들이 많아요. 법인들 중에. 뭐 이것도 해주고. 아, 채용 공고에 네. 요구하는 게 많다. 아니요. 복지나. 자기 회사에서? 뭐 어떻고, 엄청 장황하게 많이 쓰여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뭐 빌딩이나, 또 회사 이 오피스가 되게 잘 꾸며져 있거나, 네, 네. 아니면 조금 젊은 변리사 분들이 구축한 뭐 회사거나 네. 이런 곳이 직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워라벨은. 오히려 그러니까 또 올드한 회사들을 보통 바라볼 때는 네. 이게 좀 오래된 역사가 있는 법인들은 아무래도 좀 워라벨도 안 좋고 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역사가 깊거나 오히려 공고가 심플하게 쓰여져 있는 법인들이 훨씬 더 그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워라벨에는. 그러니까 공고를 보고 오히려 안 끌림 만한 공고? 그런 공고의 기업들에 대해서 더 확인을 더 해보시면 이렇게 잘 걸릴 수 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 공고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네.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각 기수마다 초년차 기수가 되면 좀 이렇게 흥하는 법인들이 있었어요. 각 맞아요. 기수마다 좀 이렇게 팬시해 보이거나. 네. 그러니까 그 해에 좀 젊은 변리사들이 핫한. 많이 가는 핫한 그런 곳은 해보니까 오히려 워라벨이 쉽지는 않은. 네. 그러면은 경험상 네. 지금 계시는 회사의 평균 연령이라든가. 되게 높았죠.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젊은 변리사가 정말 2명? 한 30명 중에 2명? 아, 일 정도로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았고 근데 그거를 선뜻 진입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쵸. 젊은 변리사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쵸,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관점을 좀만 달리하면 이 시점까지도 운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젊은 변리사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그만큼 그러면 과거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클라이언트가 구축해놓았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잘 반대로 보면. 오, 네네.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시선이네요. 것 같아요. 공개가 돼도 좀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변리사님 이력 중에 신기한 게 스타트업 지금 이제 변리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순간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목적지는 이런 편안한 행복 그런 거 같은데 이력을 보면은 스타트업이 껴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스타트업 뭔가 인하우스를 가셨다는 거는 뭔가 그 추후에 어떤 보통 이제 변리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뭐 트랙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었던 게 네, 전혀 아닐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그냥 스타트업 공고에서 네,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회사에. 복지로 그 사무실 내에 그 다트 던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냥 그런 병이 있어요. 스타트업 병이라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네.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스타트업을 다닌다 하면 이렇게 막 네. 어깨가 어? 이만큼 어. 그거에 저도 병에 걸렸어가지고 나 스타트업 다녀. 약간 힙해 보이는 힙해 보이고 약간 나 개발자인데 알잖아. 나 느낌 알잖아. 뭐 후드 입고만 다녀. 나 슬리퍼 찍찍 끌고 다녀. 뭐 엄청 큰 걸 보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불러줬고 뭐 사무실도 이뻤고 네. 뭐 이 정도면 예. 가서 만족은 하셨어요? 뭔가 스타트업 변리사는 좀 워라밸이랑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스타트업에서 사내 변리사를 채용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시리즈 B에서 C 정도? B, C 라운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스타트업에서 사내 변리사를 뽑는 거랑 A 라운드랑 B 라운드 초에서 사내 변리사를 뽑는 의사결정은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몸담았던 곳은 변리사를 보유함을 PR하는 것도 좀 중요했던 상황이었고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변리사가 채용이 됐다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행보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사내 변리사를 뽑는다 그러면 소위 저희 아시다시피 사내 변리사를 보통 가시는 분들은 워라밸 때문에 가시잖아요. 그런 걸 잘 구축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생존하시려면, 내가 스타트업에서 뭔가 사내 변리사를 생존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내 변리사만 해서는 안 되긴 해요. 개발을 할 줄 알거나 뭐 기획을 할 줄 알거나 재무를 좀 볼 줄 알거나 인사를 좀 볼 줄 알거나 전략을 좀 짤 줄 알거나, 그러니까 결국 스타트업, 제 그때 경험을 보면 스타트업에 있던 변리사분들이 지금 굉장히 몸집이 커진 분들은 변리사로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키우시기보다는 스타트업 내에서의 주요 롤들을 하시면서 좀 성장하신 분들. 변리사의 일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쵸.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내가 사내 변리사로 간다라고 만약 지금 하시면 워라벨은 네, 사실 생각 안 하시는 게 맞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계시다가 지금의 이런 해븐으로 이직하신 거는 그거는 회사 뭐 커리어적인 건 진짜 거의 없었고, 결혼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통상적으로 변리사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조금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좀 더 다녔을 거예요. 변리사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선택할 때 뭔가 하나에 꽂히셔서 보통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내 큰 그림이 있고 여기에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걸 한다는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동기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사를 지내는 페리스 힐튼을 원해요. 뭐라고요? 제사 지내면서 밥 해주고 너무 이쁘고 매일 화장하고 있고, 그리고 26 회사를 볼 때도 명확해요. 돈도 많이 받으면서 워라밸 챙기면서 팬시한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뭐 하이테크적인 기술 다루면서 소송하면서, 그리고 개인 방이 있으면서 변리사 좀 위용 펼치면서 다 원해요. 다 원해요. 되게 잘하신다 근데. 100%예요. 단 한 번도 이렇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원해요. 근데 그럼 없죠. 없죠. 없습니다. 아예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회사는 없는데 원하죠. 그 고달프죠. 그럼 깨야겠네요. 그런 생각을. 깨야 되죠. 근데 연봉을 절대 못 내려놔요. 이분들은 단 한 명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연봉 얘기하면 막 울고락불고락 되고, 근데 하지만 워라밸은 챙기고 싶고. 그래서 좀 화나셨어요 살짝.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연봉을 적어도 진짜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건지. 저는 내려놓고 사실 갔거든요. 왜냐면 처음 이직을 해서 지금 회사를 갈 때는 동기랑 동일 연봉을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 회사로 지금 회사 올 하실 때.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쫓아간 거죠. 근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양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못과 워라벨이 정말 많은 걸 내려놓으면 또 이걸 가질 수 있는 거고, 내려놨으면 이걸 무조건 쟁취해야 되는 거고, 이걸 못 쟁취할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죠. 오. 그게 명확하시면 업무하는 나의 자세도 달라질 거고, 네네. 이걸 내려놨으면 내가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대충 보이죠. 뭔가 저는 변리사님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전략적이시네요. 아니 뭐 전략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좀 허황되지 않은 전략. 허황되지 않다. 세상이 되게 공평하지 않겠나. 아니 그래가지고 제 네.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었고요. 네. 제 질문은 뭐였냐면 네. 그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변리사님들이 네네. 뭔가 선택하실 때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는 나에게 지금 어떤 필요한 스펙이나 뭐 나에게 필요한 경력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느낌인데 변리사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에 꽂히면 여기다 점 찍고 그 다음에 꽂혀서 여기 네. 점 찍고 뭐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희 변리사들이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면 좋다. 전도 유망한 뭐 기술을 좀 공부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정말 더 이상의 나의 자기 개발은 완전히 안 한 상태로 먹고 살고 싶기는 해요. 솔직한 마음은. 가능할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시점이 오면 뭔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렇긴 하기 때문에 원대한 목표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변리사님을 상사로 두면은 부하 직원들이 아주 편하겠네요. 상사로 둘 일이 없죠. 아 올라가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오.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와. 영원히 그냥 일꾼이고 싶으니까 그냥 영원히 하층민, 그냥 밑바닥에서만 있고 싶거든요. 저는 영원히 하찮은 일만 하는, 영원히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기 싫은 일들 묵묵히 하는 상사가 될 생각 1도 없어요. 상사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제 밑에 있을 이유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제를 잘못. 아 진심이에요. 아 이게 집중을 안 하면 평범한 변리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제가. 파트너가 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밸런스 게임 준비한 게 있잖아요. 지금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선택지 2개를 드릴게요. 네. 팀장이 됨 그리고 업무 시간이 3시간 줄어들음. 네. 네. 팀장이 아닌 채 지금의 업무 환경. 이제 지금 업무 환경이죠. 3시간이 줄어들어도 팀장은 하지 말아야 될. 뭐 데이셨나요? 팀장 해보고 크게 데이셨나요? 아니, 저는 영원히 월급쟁이가 좋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겠죠. 큰 돈을 못 버는 소인배인 거죠. 근데 소인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저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팀장은 일도 일이지만 팀원분들의 상황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생겨 먹은 게. 저희 가족 생각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남의 인생까지 막 회사에서 특히나 가실 분들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뭐 개업을 하셔서 열심히 많이 하시고 저는 그냥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남은 것 최대한 하고 그러다 없으면 이제 도태되고. 변리사님이 팀장은 아닌데 네. 이제 팀장 변리사님이 변리사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네. 이제 부하 직원을 이제 새로운 어쏘 변리사를 뽑을 건데 네. 변리사님 같은 스타일의 한 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막 열정 막 넘쳐 끌어넘쳐 막 야근 주말 출근 막 알아서 하겠다고 해 이런 지원자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뽑으라고 근데 할 저는 건지. 후자는 안 뽑을 것 같아요. 왜요? 어느 것에 미쳐있는, 그러니까 막 일에 열정 있는 분들은 꼭 사고를 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팀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으면 개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워라밸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네. 사고를 안 내거든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워라밸이 깨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못하면 워라밸을 챙길 수가 없죠. 일을 못하는 사람, 못하는데 워라밸을 챙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전제잖아요.
근데 열정이 있는 분들은 제가 팀장이면 그럼 그 열정을 채울 만큼의 일도 영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원하는 연봉도 제시해줘야 되고 열정이 높다는 말은 회사에 원하는 기대치도 매우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 매년 신상해줘야 되거든요. 회사를 이끄는 리더들은 그 다음 해에 또 미래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 제시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떠나겠죠. 왜냐면 법인이 너무나 많고 변리사들이 보통 1년에서 2년이면 이직을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출원을 하면 1년, 2년이면 한 사이클이 도는데 네. 딱 담당자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안 뽑죠. 열정 있는 분들은. 오래 함께 천천히 오래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는 뽑을 것 같아요. 변리사님 생각하시는 이제 좋은 변리사님이 좋아하는 회사의 요건.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첫 번째인 것 같고 고객이 아무리 좋아도 네. 뭐 사수? 소위 네. 말하는 사수분이랑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 네. 그건 힘들죠, 솔직히. 뭐가 다 개인 방이 있고 네. 회사가 가깝고 이래도 어찌됐든 팀장 밑에 팀원으로 있기 때문에 네. 팀장분이랑 뭔가 관계라든지 네. 핏이 안 맞으면 그건 너무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좀 그 회사 밖에서 볼 수 있는 요건들이라고 하면은 밖에서 볼 수 있는 요건이라 하면 저는 너무 요즘 기술 다루는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두는 회사보다는 네. 조금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지 네, 약간 네. 뭐 아니면 산단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산단만 하는 법인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산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클라이언트를 좀 두루 가지고 있는 법인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고객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5, 6년 차 정도 되면 본인 명세서로 설득할 수 있게 돼요. 힘이 생겨요. 자기 명세서에. 고객군마다 명세서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명세서로 고객군을 끌고 올 수 있어져요. 5, 6년 차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군에 제 명세서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 길로 빠져서 맞췄어야 되잖아요. 그럼 명세서 쓰고 있던 스타일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초반이 좀 어렵죠. 근데 맞춰지면 편하겠지만 조금 이름 있는 법인들은 좀 조금 어렵고요. 네. 법무법인 당연히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법무법인 쉽지 않고 특허 법인들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조금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공고에 다 올라가요. 여기 어디야? 하고 그런 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죠.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공고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결혼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자주 공고가 올라온 데는 계속 나간다는 소리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안 알려졌으니까 미지의 세계니까 분명히 빡셀 거다. 그쵸. 뭐가 약간 두렵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안 알려졌으면 안 알려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역사가 깊으면 지금까지 유지되는 뭔가 뭐 비결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긴 하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면 뭐 바이오 특화 법인인데 거기서 전자나 뭐 기계를 뽑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주 색깔이 있는 팀이 아니라 약간 뭐 부차적인 팀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팀은 유지 보수의 개념일 수 있으니까 그 법인을 리딩한다기보다는 그 법인에서 뭐 필요 충분 정도, 그러니까 조금의 일만 어느 정도 처리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점 되게 여러 가지인 거죠. 굉장히 저는 네, 똑똑한가요? 네, 선택에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으시네요. 이 픽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게 뭔가 평소 생활 루틴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생각은 엄청 치열하게 생각을 하셨네요. 이제 근데 그게 그 순간순간에 다 배웠던 건 아니고 지금 와보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 봐보니 그렇다더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말해도 다들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 또 거가 저 뻔하기 때문에 페리스 힐튼 찾고. 예, 그냥 뭐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네. 그러면 변리사님이 살면서 뭐 어떤 게 중요하신가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족이고요. 음. 저는 아이를 제가 많이 육아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많이 보려고 하고 당연히 지금 와이프보다 적지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런 모습은 주말에 아이랑 같이 한강에서 노는 그런 삶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삶. 그러려면 당연히 경제적인 것도 돼야 되고, 뭐 아이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네. 그 정도이고 변리사로서는 거의 없고 표정이 왜 그러세요? 변리사 얘기만 나오면. 거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을 내고 싶긴 한데 아. 변리사 공부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뭐 수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 이루면 이것까지 이루면 진짜 다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 내 이름으로 된 뭐 수필 정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회사가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살고 싶다인데 네. 근데 뭐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언젠가 되면 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아.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의 변리사지만 불과 조금 지나면 열심히 사는 변리사로 또 둔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뭔가에 잘못 씌어서. 네. 열심히 일하는 법인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변리사로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야근도 엄청 많이 하고 싶고 네, 네. 그러면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업. 회사에서의 목표. 제가 다음 질문이 회사에서의 목표인데요. 스킵하겠습니다. 아, 회사에서 근데 목표. 회사에서의 목표가 있으실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희 회사가 산단을 전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에 있는 모든 산단이요. 산단 중독자세요? 산단. 산단을 왜 이렇게 산단을 이렇게 목을 베세요? 이게 저희가 하는 업무들은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라 저는 보는데 산단에서 출원하는 것들은 네. 공격성을 띠는 특허가 아니잖아요. 특허 자체의 색깔이. 그러면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조금 더 좀 편안하긴 하죠. 마음이. 네. 공격성을 띠는 특허는 아니니까 그 기술만 잘 담아들이면 되는 건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뭐 터부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라서 그리고 많이는 아니고 네, 이 회사에서 소송의 경험 한 번 뭐 두 번도 아니고 그냥 한 번 해봤다. 다음 질문이 변리사로서의 목표거든요. 변리사로서의 목표는 있으세요? 없고요. 네. 강의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뭐 변리사 준비생을 위한 강의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특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하면 좋겠다 정도이고 그냥 이 자격증이 계속 유효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삶보다는 저랑 결혼한 와이프의 삶을 부러워요. 변리사보단 변리사를 와이프 남편으로 둔 사람이 부러워요. 배우작감으로 이 변리사님 스타일 같은 변리사님이 최고다. 근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가정에 헌신하시고 들어보면은 진짜 배우작감으로 최고다. 아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변리사 직업이 결혼할 때 뭐 좋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육아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높다. 그리고 본인 가정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선택할 권리가 그쵸, 있다. 그쵸. 뭐 요 정도? 변리사가 되면 그런 소개 네. 자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뭐 지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건너든 또는 저랑 비슷한 분들은 이제 찾으려고 하는 상대방 분들은 이제 그런 자리들을 만났을 때
커리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고 비즈니스 느낌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너무 본인 커리어에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이제 앞으로의 결혼 상대 또는 연애 상대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저도 그런 분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슬 물어볼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변리사는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변리사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눈빛이 막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됐고 자기 영웅담 얘기하고. 그쵸. 뭐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나는 이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네. 뭐 희망차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이제 막 다다다다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저는 반대로 저희 와이프한테 그 변리사 얘기를 했을 때 직업 중 하나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다. 소개팅 나갔을 때 이제 변리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배우작감을 만나면 이런 결제를 하실 수 더 있을 좋지 겁니다. 않을까? 네. 오늘 정말 네. 그 쉽지 않은 말씀이셨을 네. 텐데 그리고 이제껏 쌓아놓은 비결들을 공개하는 것도 어려우셨을 텐데 네. 좋은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구나. 또 이렇게 본인 직업에 뭐 엄청난 의식보다는 그냥 조그만한 책임의식으로 일하는 변리사도 없는 건 아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변리사님을 어떤 모임에서 뵙는 일은 없겠죠? 이게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뭐 변리사 얘기를 한다거나 네네. 변리사의 뭐 미래 네. 이런 거는 저는 그런 모임엔 절대 안 부를게요. 그냥 뭐 지금 뭐 오존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얘기 오존? 차라리 뭐 이런 얘기라든지 산불 이제 뭐 이런 거 네네네. 아니면 뭐 요즘 들은 노래가 어떻다 이런 거는 나와볼 수 있죠.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네. 네,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나와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